칼 융의 심층심리학 원리에 따르면 외부 현실이 인간의 내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무의식의 작동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생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주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융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인간 정신의 복잡한 구조를 밝힌 것으로 그는 이를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 즉 이성적인 생각, 감정, 일상적인 선택 등은 전체 정신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반면, 무의식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우리의 태도, 행동, 경험에 강력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융심리학 연구자인 융은 의식을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하며 이 새는 하늘 아래의 광활한 세계 중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무의식은 그 하늘 전체로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두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개인 무의식으로, 이는 개인의 트라우마, 억압된 기억, 잊혀진 감정을 포함합니다. 둘째는 집단 무의식으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상징과 원형, 아어커타입들이 저장된 심리적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융은 심리적 또는 감정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한 모든 요소들이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알지 못한 채 내면에서 장애물, 정서적 억압,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일상에서 원인을 모른 채 반복되기도 합니다. 개인 무의식은 각자의 독특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지만, 집단 무의식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상징, 신화,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 두 영역, 즉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이 정신건강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을 외면하고 오직 이성에만 의존한 삶은 심리적 빈곤을 초래하게 됩니다. 융은 역시 이와 같은 삶은 단편적이고 얕은 삶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보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그동안 외면해온 감정과 기억, 그림자, 셀프 섀도우를 직면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자신이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나 트라우마,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 등을 마주보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융이 설명한 그림자는 인간 정신에서 가장 상징적인 원형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도덕적으로 거부된 충동과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가 단순히 나쁜 면이 아니라 정신의 필수적이고 강력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사회 규범에 어긋나 억눌려진 특성들의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억압된 요소들을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를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성화 과정, 인디비주에이션, 즉 본래의 자아로 성장해 가는 여정에서 그림자의 통합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무의식에 담긴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우리 삶은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도록 우리를 부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억눌러온 모든 감정, 충동, 특징은 그림자의 영역에 속합니다. 일이 사회의 기대나 개인의 이상에 맞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의 일부입니다. 융은 이러한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인간 전체의 진화에 있어
결정적인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림자는 때로 분노, 충동적인 행동, 비이성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는 무의식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무시하면 정서적,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그림자의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수용을 얻기 위해 자신 안의 이 어두운 면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융그는 이와 같은 내면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반복적인 고통과 패턴에 갇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일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정서적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융이 말한 통합이란 무의식 또한 자아의 일부로 인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불편한 면이지만 정당한 자기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통합은 개인의 웰빙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성숙과 영적 자각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창조성과 자기이해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억압된 자아를 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게 되고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의 통합은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여정이며 더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더 깊은 이해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결점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보다 건강하고 덜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융은 이러한 내면의 치유가 의식을 확장시키고 삶의 더 깊은 의미에 가까워지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자는 하나의 안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내면 탐색의 여정을 통해 상처, 숨겨진 욕망, 부정된 자아를 드러내며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융은 이 만남을 위협이 아닌 강력한 변화를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림자와 더불어 융 심리학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페르소나, 퍼소너입니다. 페르소나는 각 개인이 세상 앞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가면에서 유래되었으며 우리는 이 가면을 통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페르소나는 문화적 요구, 사회적 규범, 집단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며 마치 일상생활을 위한 심리적 의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지 않고 사회적 수용을 위한 적응일 뿐입니다. 융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자아 사이의 이 괴리가 깊은 내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이미지 유지를 위한 압박은 진정한 감정과 욕구와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나 나는 진짜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직 이 사회적 가면으로만 살아간다면 진정한 자아는 억압되며 삶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불안과 위선의 감정을 유발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진정한 자아와의 재회를 위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감정적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요구를 인식하되 본질을 배신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페르소나의 한계를 자각할 때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에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할 때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외면적 이미지와 내면의 진실 사이의 화해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해도 확장됩니다. 융에게 있어 이것이 진정한 깨어남입니다. 거부당한 자아의 조각들을 숨기지 않고 전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고 온전한 자신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는 진짜 자신이라고 믿는 순간 심리적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융그는 페르소나에 대한 집착이 영적 성장과 진정한 자아의 개화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면의 진정성에서 멀어지고 불안과 공허, 존재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 전부가 되는 순간 내면의 평화와 삶의 본질적 목적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융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알기 위해 이 가면을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성화라는 여정은 바로 이러한 존재의 중심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페르소나의 인식과 보다 진정한 자아 우리가 되어왔고 되고 있으며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한 탐색입니다. 융그는 페르소나에 대한 맹목적인 동일시가 이 여정에서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합니다.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내면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내면의 욕구와 잠재력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통합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의 요구와 가면, 그리고 내면의 진실과 깊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심리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페르소나는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각 속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융은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을 통해 인간 정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원형, 아어커타입스. 이 상징적 이미지들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적 기억과 경험, 패턴으로 구성된 집단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융그는 원형을 문명 초기부터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온 깊고도 시간 초월적인 심리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신화, 전설, 성스러운 이야기, 문학, 예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발견됩니다. 각 문화는 고유한 방식으로 원형을 표현하지만 그 본질은 인류 전체가 공유합니다. 이러한 원형적 인물들의 영웅, 어머니, 현자, 트릭스터, 그림자 등의 개인이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딜레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리적과 영적 성숙의 단계를 비추는 내면의 거울과 같습니다. 융은 원형이 깊은 감정을 일깨우고 살아온 경험이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기억과 공명하며 이성적인 사고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원형은 상징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며 내적 도전, 존재의 위기, 변화를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변화를 불러오는 원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정하거나 숨기고 억압한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카얼 중은 이러한 측면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경청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림자는 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지 않은 심리적 내용입니다.
사회나 가족, 혹은 자신의 도덕관에 의해 억눌려온 충동, 욕망, 감정, 약점 등을 포함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 공감, 성숙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융그는 그림자를 부정하기보다 배움의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내면의 조각들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고 포용할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화해는 인간을 더 의식적이고 더 인간답게 만들며 깊은 공감과 삶의 깊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페르소나, 그림자,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을 통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전체성이라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의미입니다. 이 여정은 용기와 헌신, 그리고 자신 안에 숨겨진 영역을 마주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융은 진정한 자유는 도피가 아니라 자신을 의식적으로 마주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의 어두운 면, 사회적 역할, 그리고 무의식의 원형들과 화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 다가가게 되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 정신의 구조 속에는 흔히 외면당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감정과 충동의 분노, 질투, 두려움, 통제 욕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융그는 그림자를 내면 치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봅니다. 그림자와 마주함으로써 개인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여정을 시작하며 자기 인식과 성숙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상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내면의 움직임은 어렵지만 감정적 성숙과 심리적 안정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형은 현자, 지혜자입니다. 이는 깊은 지혜, 직관, 영적 통찰을 상징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융그는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며 감정의 경청, 내면의 침묵과의 연결, 그리고 영혼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멘토 또는 가이드라는 원형도 존재합니다. 이 인물은 상징적인 존재로 개인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진실과 의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원형은 인간 정신의 통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조율하며 개인이 위기, 갈등, 내적 변화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상징적 인물은 중요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은 두려움과 도전을 용기로 극복하게 합니다. 연인은 감정 세계와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현자는 내면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림자는 억눌린 감정과 마주하고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숨겨진 것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상징적 이미지들과 마주할 때 우리는 잊고 있었던 자아의 측면을 깨닫고 내면 성장의 여정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개념은 융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면을 통합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융그는 이 과정을 이성과 감정, 그림자, 페르소나,
원형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자기 실현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개성화는 단순한 심리적 성숙을 넘어선 진정한 영적 변화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아가 해방되어 본질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개인이 무의식의 내용을 자각하면서 시작됩니다. 숨겨진 욕망, 트라우마, 내면화된 규범, 억눌린 두려움 등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두려워하여 회피하려 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깨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층위를 통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그림자나 무의식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명확하게 통합해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수용은 강력하고 자유로운 자아를 드러내며 삶의 더 깊은 의미와 연결된 자아를 탄생시킵니다. 개성화의 정점은 셀프, 즉 참된 자아와의 만남입니다. 이는 외부의 이상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진정하고 본질적인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인간 존재의 전체성을 상징하며 정신의 양극이 조화를 이루는 경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형적 모성의 이미지는 수용, 양육,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은 개인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전달하며 이는 안정되고 통합된 정신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융은 이러한 내면의 상징들과 화해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참된 자아는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본질로서 망각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성화란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영혼과 다시 연결되고 이 긴 부분을 되찾으며 내적 대립을 통합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면의 충만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신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상반된 요소의 빛과 그림자, 이성과 감정, 행동과 내성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이 진정한 균형과 자유, 그리고 자아의 일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융은 참된 자아로 산다는 것은 영혼의 깊은 가능성을 실현하고 외부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카얼 중은 셀프와의 만남이 심리적, 영적 성장의 최고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이 만남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에서 비롯되며 의식과 무의식 양면을 마주하는 태도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나 외부의 가치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융은 이 길이 매우 개별적인 여정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내면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여정은 발견, 갈등, 그리고 화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는 단순히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외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융 심리학의 핵심 중 하나는 인간의 정신에는 상반된 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를 동양 철학의 음양, 인양, 개념과 비교했습니다. 서로 반대되지만 상호보완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양극성은 우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내면에도 존재합니다. 감정과 이성, 행동과 관조, 강함과 연약함,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 모든 측면은 인간 정신 속에 함께 존재합니다. 융은 이러한 내면의 어느 한쪽을 억제하면 균형이 깨지고 영적 성장이 제한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이 대립적인 요소들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한쪽 극단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직관보다 이성을, 내향보다 외향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이러한 사회적 기준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하면 결국 자아와 멀어지게 됩니다. 개성화는 바로 이러한 분리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대립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잊혀졌던 영역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융그는 이 화해의 과정이 참된 자유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닌 진정한 나로서 존재하는 자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강인함과 감수성, 논리와 직관, 독립성과 사랑을 동시에 지닌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통합된 자아의 경험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정신 내면의 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더 깊은 평화와 안정이 자리하게 됩니다. 결국 개성화란 진정성, 정직함, 용기를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자아를 뿌리내리고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 내면의 대립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을 때 영혼은 비로소 피어납니다. 빛과 그림자, 음과 양,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새로운 의미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 중심인 셀프는 존재의 안내자로 떠오르며 방향과 명확함, 목적을 제공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공존하는 대립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 개인이 외부의 요구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빛과 그림자, 이성과 감정이라는 대립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신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삶 전체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음양이라는 개념은 단지 철학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내재된 이중성을 상징하고 모든 존재에 깃든 보편적인 원리를 반영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내면의 모순과 긴장을 수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심리적 대립의 극복은 개성화와 자기 발달의 결정적인 진전입니다. 이러한 반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의 의식이 확장되며 삶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열립니다. 그 통합은 인간을 더욱 진정성 있는 존재로, 중심을 잡고 완전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인생의 단계는 단지 육체적 변화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면의 변화로 결정됩니다. 노화는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한 풍부한 가능성이 담긴 시기입니다. 융그는 40세 이후를 하나의 상징적 전환점으로 봅니다. 마치 영혼이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넘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기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가득하지만 성숙기에는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후반기에 들어서며 자신의 선택, 가치, 존재의 목적을 다시 묻게 됩니다. 이 시기는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심리적 재탄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 시기를 억눌려 있던 내면의 보물을 다시 찾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성숙해질수록 사람은 이전에 회피했던 측면, 특히 그림자와 관련된 기억, 억눌린 욕망, 사회에 맞추기 위해 부정했던 자아의 일면 액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면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은 자아 인식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관심은 외적인 성취에서 영혼 깊숙이 존재하는 삶의 의미로 이동합니다. 융은 이 전환을 중요한 시기로 보았고,
죽음에 대한 자각을 단순한 끝이 아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여겼습니다. 삶의 유한성을 의식하게 되면 삶과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매 순간은 더 큰 존재감과 감사함으로 채워집니다. 40세 이후의 시간은 단지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라 심리적과 영적 성숙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외부의 소음은 잦아들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기가 열립니다. 융그는 이 시기를 자아의식이 깊어지고 감정이 정제되며 자신과 더욱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닌 드러남의 시기입니다. 이제껏 잠자고 있던 가능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징과 원형, 기억으로 가득한 내면의 세계는 삶의 더 선명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침내 영혼이 피어날 공간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노화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더 깊은 층위를 발견하고 자신을 더 자비롭게 이해하며 보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여정은 자유의 원천이 됩니다. 행동의 자유가 아닌 존재의 자유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내면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매일 우리는 칼 융의 사상을 통해 당신 내면의 깊이를 밝혀갑니다. 알림을 켜고 자아 탐색의 여정을 함께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고마워할 거예요.